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끝난 제레미 레프킨의 육식의 종말 중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육식 문화는 기본으로 도살, 죽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초식 문화, 즉 채식 문화는 길러내고 소생시키는 게 그것이 기본이죠. 즉 죽음과 생 완전히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일단 육식 문화의 베이스와 채식 문화의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르다, 상반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고대에 음식을 어떻게 먹냐, 또는 뭐를 먹냐, 육류를 먹냐, 식물을 먹냐,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깊숙이 관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언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언어 잠깐 보면 잠시 읽어 드릴게요. 서구 문화에서 얼마나 음식을 탐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제의 골자, meat of the matter 이라고 쓰죠. 그리고 내용이 충실한 질문하면 a meaty question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뭔가를 확대시킨다, 증가시킨다, 개선한다 이럴 때 쓰는 게 beef up 이라고 하는 동사 있죠. 그런 식으로 언어에 육류가 포함이 되는 건 대부분의 뜻들이 굉장히 중요한 뜻 혹은 커지는 뜻,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식물 있죠. 식물은 굉장히 의욕이 없고 에너지가 다운돼 있고 무능한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주로 식물들, 남성을 설명할 때는, 즉 좋은 남성, 본인의 눈에 좋은 남성을 설명할 때는 육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 예를 볼게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보면 beefcakes, 늠름한 사내, animals, 짐승. 이게 나쁜 뜻으로 쓰이는 그런 게 아니라 속칭 우리가 요즘 완전 육식남이야, 초식남이 할 때 쓰는 그 육식남의 느낌,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그런 느낌. 그리고 hunks, 매력적인 남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hunks는 핏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덩어리라는 느낌도 있긴 한데, 그냥 핏덩어리, 선지 같은 그런 느낌? 그게 헝크입니다. 이렇게 주로 남성을 뜻할 때는 육류가 갖다 붙어요. 그리고 여성을 뜻할 때 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쓰이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런 단어가 있었고 예전에는 쓰였다는 거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뭔가 매력적인 여자, hot tomatoes 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줍음 타는 아가씨, shrinking violet. 단어에서 그림이 그려지죠. shrinking, 줄어드는. 바이올렛. 그리고 wallflower, 소극적인 여자. wallflower는 우리가 파티 같은 데 가면, 이건 지금도 쓰는 것 같은데, 파티 같은 데 가면 여기저기 말 걸고 안녕하세요 하고 활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심하게 벽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영화도 나왔죠. 영화 제목도 wallflower가 있죠. 육류냐 어떤 식물이냐를 어떤 성별과 구분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샐러드 이런 건 여자들이 많이 먹죠. 풀 같은 거 여자들이 좀 좋아하죠. 다이어트 개념을 떠나서도, 근데 다이어트가 솔직히 이유가 좀 클 것 같고, 그 음식을 먹을 때 또 음식을 먹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요리법이 자연과, 날 것 그대로의 자연과 문명, 문화를 연결시키는 매개, 그것이 바로 요리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 것으로 안 먹고 뭔가를 요리를 해서 불을 가해서 먹는 생명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하니까. 그 프랑스 인류학자 이름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프랑스 인류학자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날 것 그대로 삭혀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요리를 한다고 하면 구워 먹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삶아 먹는 방법이 있죠. 근데 어떤 게 더 자연에 가깝냐? 구워 먹는 방법이 훨씬 더 자연에 가깝다고 이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일단 구워 먹는 건 과거의 그 시대에 그냥 불 있죠. 불 위에다가 고기 잘라 넣어서 짝대기에 찍어서 불에 바로 붙이는 거죠. 자연과 자연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는. 그런데 삶아 먹는 거는 불이 있어요. 자연이 있어. 그리고 고기 여기 있어요. 가운데 존재가 있는 거죠. 물이란 게 있겠고요. 물을 담아 놓는 냄비가 있겠고요. 자연 사이에 인위적인 게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운 게 좀 더 날 것이고 삶은 게 좀 더 문명적이고 또 문화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날 것,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의 어떤 신화를 보든 전설 혹은 실제 역사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신성하고도 힘이 넘치고 에너제틱한 그런 이미지가 나죠. 그래서 이런 날것 혹은 날것에 가까운 그런 구운 것은 주로 남성들이 먹고, 삶은 것들, 오랜 시간 뭉근히 익힌 그런 것들은 주로 여성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남녀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계급으로 봐도 구운 것들은 주로 귀족, 전사, 그러니까 본관 귀족들이 주로 먹었던 반면에 삶은 것들, 뭉근히 익힌 것들, 그런 것들은 가난한 또 농부들, 일반인들이 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계급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글지글 막 소를 혹은 뭐 돼지를 통째로 꽂아가지고 여기에 돌리고 하는 건 보통 축제 때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럴 때는 구운 걸 먹고, 오랫동안 익힌 거, 스튜 같은 것들은 어떤 축제 에너지, 이런 것들과는 이미지가 조금 다르죠. 프랑스 인류학자들은 참 음식 연구를 많이 하네요. 괜히 미식가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 인류학자 브루디에가 어떻게 말했냐면, 남성과 고기를 음식 사슬과 사회 질서의 최상위에서 결속시키는 미묘한 작업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다시 말하면 사회 계층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건 남성이죠. 남성이었죠. 그리고 음식 계층에서 소고기가 가장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닭고기,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뭐 치즈,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쇠고기 식사 문화에서 남성들은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를 먹는 것이 물고기 같은 흰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남성적이라 생각을 한다. 그리고 물고기는 남성들에게 부적절한 음식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건 이해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삼대발 딱 마시고 탁 놓고 고기를 이렇게 딱 뜯는 게 어울리고 우리가 늘 봐왔던 거잖아요. 흰살 생선을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살을 발라서 요래요래 먹는 그런 건 우리가 좀 많이 못 봤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물고기는 남자답게 먹는 방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한 입씩 뜯어 먹어야 하고 뼈로 인해 앞니로 찬찬히 부드럽게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남성적인 고유한 특성에는 여성스럽게 집어들고 조금씩 물어 뜯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남자답게 꿀꺽꿀꺽 삼키는 것, 이러한 식사 방식의 차이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단 궁극적으로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거는 육류를 멈춰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동물들의 권리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육류 문화와 또 성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계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 책의 다른 이야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